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는 헬스장, 어른은 오지 말라고입니다.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는 1,1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48%에 이릅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먼저 헬스장 업주들이 왜 화가 났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오늘부터 조건부 운영이 허용됐습니다. 그럼 참 반겨야 될 텐데 이용 인원이 9인 이하인데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 업주 입장에서는 헬스장 이용객의 99%가 성인인데 도대체 이런 정책을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을 내놓느라 밤새 머리를 싸매고 연구했느냐 이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10일 국회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헬스장 업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거의 100% 성인이에요. 뭐 요가나 필라나 당구장이나 스크린 골프나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오시는 곳이지 저희가 아동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한 1년 동안 지금 손해액이 지금 2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환불까지 한다면은 아마 한 3억? 오픈이라도 빨리 해서 회원들 좀 받아야 저희가 또 환불도 해드리고. 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9인 이하가 입장하면 영업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꿨는데 문제는 그 9인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만 가능하다. 그런데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주로 이용객들이 다 성인이겠죠. 도대체 이게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서 영업을 풀어준 정책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이 문제 이런 정책을 짜느라 밤새 머리를 싸맸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를 싸면 결론이 저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깊게 좀 생각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헬스나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인이에요. 더군다나 일반 어떤 헬스클럽 같은 데 가면 뭐 중학생이 아니면 뭐 초등학생 출입 금지 그런 문구가 많이 있어요. 또 아파트 같은데 커뮤니티 시설로 가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저분들 반발하는 거 굉장히 뭐 저도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래 만약에 9인 이하라고 해서 풀어주려고 하면 이제 선택적 어떤 해제를 해주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맞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걸 아동 청소년이 9인 이하라고 하면 사실은 이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헬스클럽에 아동 청소년 9인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동 청소년은 가서 어떤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도 되느냐? 성인은 가서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이면 안 되고 그것도 굉장히 좀 모순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부의 고민을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일단 코로나가 워낙 너무나 확산세가 빠르고 건강과 신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실 문을 다 닫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하고 굉장히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이용 인원도 제가 볼 때는 9인 이하라고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성년을 할 수 있게 하면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환불 요구가 많은가 봐요. 그러면 헬스클럽 입장에서 명분이 있거든요. 아니 9인 이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저렇게 하면 전부 다 환불 요구하겠죠. 그러면 환불 요구해야죠. 그 다음에 헬스클럽에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현실적인 좀 그러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을 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9인 이하 아동 청소년을 허용했던 건 태권도장 같은 거 이미 허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헬스장도 성인이 아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은 입장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건데 김영주 전 의원님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으니까 근데 행정이라는 게 어떤 뭐 형평성도 중요하고 하지만 방역 수치랑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정치처럼 목소리 크게 내면 좀 바꾸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말한 대로 좀 과학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가보면 모든 만석이잖아요, 사실은.
식당들이요, 예, 그렇죠? 5인 이상이 아닐 뿐이지 각각 이렇게 다 앉아서 하고요. 어제 제가 행주산성에 있는 뭐 여의도에 카페에 앉아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그렇죠. 가냐면 브런치 카페 같은 걸 만난다. 먹을 수 있는 거기는 와글와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의 형평성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교육부 시설인데 태권도는 교육부 시설이고 다른 데는 문체부 시설이어서 차별이 있었고 또 대한체육회에 소속돼 있냐 아니냐의 차별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또 이 기능 자체를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실내 체육시설을 설정한다는 것도 너무 말하자면 탁상공론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9명 이하라고 하면 모든 줄넘기 교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훨씬 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헬스장 못지않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론 17일 이후부터는 다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미 이게 기준이 붕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하자면 부처간 칸막이를 좀 해체시켜서 단일한 원칙과 기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디서 통계표를 봤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지금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제 12월, 1월 기준에 매출의 감소율 산업별로, 예. 업종별로 헬스클럽 97%. 97% 감소한 거죠. 그렇죠. 없죠. 없는 거예요. 아니, 못 수익이 받으니까. 없는 거네요, 사실상. 그러니까 0이죠, 사실. 예. 3%가 어떻게 남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헬스클럽을 저도 저희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에서 1년, 2년, 3년째 모범 회원인데 문 닫아져 있고 헬스클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이 대목입니다. 연말 연시, 여름 휴가 직전. 다들 이제 작심삼일로 이렇게 내가 올해는 이제 하리라. 예. 그때가 이제 대목인데 이 대목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보편 지원, 선별 지원 이야기 좀 나왔지만은 정말 힘든 데다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런 걸 보면은 지원을. 네.